자, 2교시는요. 2교시는 똑같은 7섹션에 45도로 할 건데 사각 파팅을 할 거예요. 사각 파팅으로 진행할 거고요. 똑같이 자연 배치 1차 가이드라인 만들고요. 박스 커트를 할 거예요. 아까 머리처럼 그렇게 길면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해서 그냥 진행한 거고, 아까처럼 그렇게 긴 머리일 때는 얘를 먼저 길이 선정해 놓고 나서 층 내고 나서 다시 섹션을 나누셔야 돼요. 아셨죠? 원 섹션을 하셔도 되고 투 섹션을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눠서요 진행하는데, 자, 첫 번째 자연 빗질하는 상태에서 수평 박스 커트를 진행하고요.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길이에 대한 길이 선정이죠. 기준선을 만들죠. 길에 대한 기준선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7섹션을 하면서 원 다중 포인트 파팅, 원 다중 포인트 파팅을 해서 하시고요. 자, 언더존 버티컬 리버즈, 빗질 각도 45도, 손가락 각도 60도. 자, 이게 지금 빗질 각도에서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커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발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죠. 뭐냐면, 자, 30도에 30도로 각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무겁겠죠. 45도에 30도로 각도면, 빗질 각도가 60도에 30도면, 그쵸? 그러면 빗질의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똑같은 30도여도 가벼워지겠죠. 그쵸?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45도 정도의 각도를 잡는 건 뭐냐면, 빗질 각도 30도의 각도를 잡으면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근데 빗질 각도에 빗질 각도 60도에 30도를 잡으면, 빗질 각도 60도에 30도를 잡으면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가 나와요. 또 그것처럼 언더는 너무 가볍고 오버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으로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는 게 빗질 각도 45도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커트는요 두 가지 각도가 항상 필요해요. 두 가지 각도가. 두 가지 각도는 뭐냐면 빗질하는 각도, 그리고 손가락 각도. 요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게 30도, 45도, 60도, 30도, 45도, 60도의 각이 필요하고요. 빗질하는 각도는 60도, 45도, 60도, 45도, 30도의 각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체크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하자. 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거 하나만 하자. 하나의 요 각도만 우리가 신경을 한번 쓰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각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30도, 45도, 60도 각도를 다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 나오니까, 그리고 디자인 거기에 따라서 무거움과 가벼움이 선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말 맞다나 진짜 30도에 45도 잡으면 어때요? 달라지죠? 그쵸? 자, 60도에 45도를 잡으니까 콘케이브가 나오죠? 60도에 45도 잡으면 콘케이브가 나와요. 30도에 45도를 잡으면 컨벡스가 나오죠. 컨벡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각도를 다 잡으려면 벌써 요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커트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45도의 기준선을, 왜냐면 빗질하기 30도 빗질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60도 빗질하면 너무 층이 너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45도의 기준선을, 가장 가운데에 있는 45도의 기준선, 빗질하기 가장 편한 45도를 잡고, 그리고 나서 각도를 30도, 45도, 60도의 커트를 우리가 3개를 해보자. 기준을 잡아보고. 그래도 최소한 빗질하는 각도와 손질하는 각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좀 알고 가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면 본인이 한번 다 하나씩 나눠봐요. 나눠보고 한번 잘라봐봐요. 약간 궁금한 게 응. 빛을 45도를 하고 30도를 한 거랑 응. 그냥 지면의 각도에서 30도를 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많이 다르지. 그죠? 지면의 각도는 무슨 지면의 각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이 각도를 내가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지. 빗질을 하고 빗질을 무조건 했으니까 층은 무조건 나는 거죠. 빗질을 안 하고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지면의 각도라는 말은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체빛 각도 자연각도 되는 자연 자연각은 자연각이라고 해서 30도 각도는 때려주지도 못해요. 천체빛 각도가 그러니까 자연각도에서 이렇게 든다는 거잖아. 이게 안 되잖아. 왜냐면 두상이라는 건 벌써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각도가 생겼는데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순간 각도가 생겼어. 근데 긴 머리는 가능하겠지. 근데 짧은 머리에서는 각도가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가락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각도가 무조건 생겨요. 그 각도가 최소한 30도는 각도로 생기겠다는 거지. 왜냐면 손가락이라는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층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빗질 각도예요. 그게 바로 빗질 각도. 자연빗질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연각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MMS에서는 자연빗질이에요. 자연빗질하는 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내리는 빗질. 있는 그대로 있는 빗질에서 각도를 한다? 단발머리 살 수 있어요? 안 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손가락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긴 머리는 가능하겠지. 근데 단발머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 최소한의 10도에서 30도의 각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게 빗질 각도. 그게 빗질 각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빗질 각도를 60도에서 60도 이 빗질가 그러니까 빗질을 이렇게 60도로 들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빗질 각도는 뭐예요? 두상의 곡면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 각은 두상 곡면의 각도예요. 두상 곡면의 각도. 그리고 얘는요, 지면의 각도예요. 두상 곡면의 각도, 얘는 지면의 각도예요. 근데 얘가 왜 달라야 되냐면 두상 곡면의 각도에서 빗질하는 것과 지면의 각도에서 빗질하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 모든 시술각이 0도에서 우리는 커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맞다나, 그쵸? 응. 맞맞다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들어서 커트를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무슨 각도야? 이게 지면의 각도에 두상 곡면의 각도인 거지. 두상 곡면의 각도 90도로 되는 거지. 그쵸? 그 대신에 손가락은 몇 도예요? 손가락은 자 여기서 손가락은 뭐예요? 지면의 각도 수직인 거지. 근데 두상을 봤을 때 두상 곡면의 각도를 봤을 때 어때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각도가 생기잖아요. 두상은 둥그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뒤에서 끝에서는 뭐라고 해요? 크레스트 위는 뒤로 똑바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빗질 각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크레스트 윗부분은 각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커트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술각이라는 말 자체는 두상 곡면의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상 곡면의 각도, 그 다음에 지면의 각도. 그래서 두상 곡면의 각도에 빗질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면의 각도, 이 지면에 30도, 45도, 60도의 커트 빗질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상 곡면에 내가 60도의 빗질을 했어. 두상 곡면에 45도 빗질을 했어. 두상 곡면에 30도의 빗질을 했어. 그러니까 항상 커트는 두 가지의 각이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각도를 만족했을 때 선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선이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거움이 발생이 되고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층이 많이 되겠어 가벼움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냥 그 두상의 만약에 두상의 각도 45도를 하고 지면의 각도 60도를 했어요. 일단 그러면 가벼운 거잖아요. 가볍지, 많이 가볍지.
그 애초에 그냥 두상 곡면의 각도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자, 30도의 각도를 비치라는 상태에서 60도를 잡으면 어떨까? 어떤 게 층이 더 많이 날까? 45도에 60도 드는 거하고 30도의 각에 60도로 들 거하고 어떤 게 층이 더 많이 날까? 45도 60도 두 번째 원넥스를 안 했을 때. 다시 30도 각도에 60도의 빗질을 한 거하고 45도에 60도의 빗질을 한 것과 층이 어떤 게 더 많이 나? 45도 45도에 60도가 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지금 30도에 60도랑 45도에 60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45도가 더 층이 많이 나는 거 30도의 각도에 층이 더 많이 나지. 왜? 밑에가 더 길어지니까. 레이어가 더 심해지지. 이해가 됐어? 네. 45도는 위하고 언더라인과 오버라인이 길이가 비슷할 거 아니야. 네. 근데 30도 각도의 빗질은 오버 언더에서 언더가 훨씬 더 길어지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 오지. 그러니까 각도가 빗질하는 각도가 무섭다라는 거야. 빗질하는 각도가. 우리는 근데 지면의 각도만 생각을 해서 그레디에이션, 로우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레디에이션 요거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MMS는 그러니까 MMS에서만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 헷갈리는 게. 지금 이 각도는 MMS에서만 존재를 해. 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각도를 얘기를 안 해. MMS에서만 얘기하는 각도라서 그래. 그래서 본인이 헷갈릴 수도 있어. 전 세계 MMS만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봐요. 30도 각도에 60도 각도를 한 것과 45도에 60도 각도를 한 것과 층이 어떤 게 더 많이 나질까? 원넥스가 없을 때, 원넥스 했을 때. 그랬을 때 발생이 되는 층이 흐르는 게 어떻게 생길까? 그러니까 빗질하는 각도와 주상 곡면의 각도의 각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같이 공존한다. 다르면서도 공존한다. 다르면서도 공존한다. 뭐요? 30도의 각도에서 빛의 각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30도 각도 이렇게 빗질을 해서 60도 각도라면 레이어가 더 많이 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45도에 60도 각도가 층이 더 많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는 30도 각도에 60도가 층이 훨씬 더 많이 지죠. 위에가 더 많이 잘려서 그런 거죠? 훨씬 더 많이 밑에가 더 아무래도 그렇죠. 길어지고 길어지고, 이 그렇지. 가격이 세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왜냐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함정이에요. 이런 게. 두상은 둥글잖아요. 그게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언더만 얘기를 하잖아요. 정도만 언더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여기에서는 이 크레스트라는 지역은 여기는 로우와 90도와 하이와 인크리스가 다 공존하는 지역이에요. 크레스트는 두상 곡면의 각도를 따진다고 하면 다 공존하니까 말하자면 두상 곡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 하이지. 아니 인크리스지. 인크리스잖아. 그렇죠? 얘는 인크리스잖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얘는 로우, 미디움, 하이잖아. 네 개가 다 공존하거든. 내가 크레스트를 기준점에서 딱 똑바로 짜라고 했잖아. 그쵸? 네 개가 다 공존하거든. 두상 곡면의 각도를 따진다고 하면. 밑에는 인크리스고 위에는 지금 그레이드를 로우 위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그레듀에이션이잖아. 여기는 인크리스. 네.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게 두상을 모르고서는 커트하는 게 힘들어. 두상을 먼저 알아야 돼. 아까 얘기했지 뭘 알아야 된다고? 이런 기초 과학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기초 과학을 알지 못하면 커트가 어려워. 두상 곡면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커트가 어려운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각도 가지고 또 싸우잖아. 그런데 두상 곡면을 알면 각도가 너무 쉬워요. 두상 곡면을 알면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크레스트 윗부분은 어떻게 생겼고 크레스트 언더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얘를 각도를 어떻게 커트를 했을 때 얘가 층이 어떻게 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아무 그 문제거리가 될 게 없어요. 그 각도대로만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제 각도가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해져. 근데 거기서 몇 개만 이제 추려서 하는 거지. 그 각도까지 들어가면 너무 광대하니까. 그 실전에서 그 두상 공면의 각도 30도, 60도 다 활용해서 하세요? 안 쓴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안 쓴다고. 45도를 제일 많이 쓴다고. 그게 안 쓴다니까. 짧아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응. 안전한, 그렇지. 실수가 최대한 적은 거. 그리고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거. 근데 왜 해볼까? 사이드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내가 그 감을 알지. 봐봐, 무겁잖아. 무겁잖아. 근데 얘 밉지는 않아. 밉지는 않아. 그리고 이걸 하는 경우 있어요. 왜 이걸 공부를 해요? 얘 때문에 구도 가르치려. 구도 가르치려. 그 각도에서 딱 발생이 되는 구도, 밸런스. 왜? 그 구도를 알아야지. 미술관에서 저기 사진 보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그 구도까지 가시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감성이죠? 감성도 표준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감성도 표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이 각도 얘기 안 해요. 이거 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45도로 커트 해주세요. 끝. 더 이상 내가 만들 게 없어요. 작품이. 지금 다른 아카데미 다 그러잖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쵸? 맞아요. 빛이랑 각도에서 그냥 그 직각으로 잘라서 끝.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자르는 행위만 하잖아. 이 감성이 없어. 이 밸런스나 구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걸 못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가르쳐 주겠다. 뭘로? 표준으로. 표준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래서 눈의 영역을 더 키우자. 눈의 영역. 눈의 영역을 키워야지 더 잘할 수 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방식대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대신에 한번 배우면 탄탄하죠. 그리고 미용실에서 손님들한테 실수가 없어요. 저는 미용실에 실수하면 안 돼요. 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는 미용실에서 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객한테 미용의 시술에 실수가 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이 고객은 영원히 나한테 안 오거든요. 실망감은 크죠. 네. 이 가격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실수가 없어야 돼요. 특히 커트에서 더 많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자, 버티컬 리버즈의 45도에 60도. 자, 미들존에서는요 45도에 45도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60도에 45도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똑같이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죠.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죠. 만약에 45도에 45도를 잡으면 뭐 거의 컨벡스에 나오겠죠. 만약에 30도에 잡으면 컨벡스가 나오겠죠. 네, 위에까지 개념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하면 층이 없는 것도 우리가 저번에 해봤잖아요. 30도 해봤잖아요. 층이 없는 것도 해보고 층이 많은 것도 해보고 언더존에서 그리고 미들존에서 층이 없는 것도 해보고 층이 많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대신에 비칠 각도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광범하게 너무 많으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45도 각도로만 잡자. 45도만 잡자. 이 얘기예요. 더 할 수도 있어. 더 해줄까? 머리 터질걸? 머리 터질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머리 터지는 머리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말고도 터질 거 많아. 자, 크레스를 뒤로 똑바로 해서 손가락 90도. 90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다 들어가요? 요 안에 인크리스, 로우 그레이제이션, 미디움 그레이제이션, 하이 그레이제이션이 다 들어가는 거죠. 요 안에. 근데 이걸 왜 해야 할까요? 뻗치지 말라고. 안 뻗치게. 안 뻗치는 머리 만들려고 그 크레스를 잡는 거예요. 왜? 그걸 안 자르는 그 순간 볼륨은 더 많이 살겠지만 머리는 다 뒤집어져요. 한쪽으로 다 쏠릴 거예요.
해봐서 경험해서 알 거예요. 맞지 않아? 살긴 살아, 많이 살아. 근데 문제는 고객이 너무 손질이 힘들어. 드라이 다 해야 돼. 100% 드라이 다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자르면 드라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 남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디자인적인 부분에. 근데 그 수고로움은 누가 해요? 고객의 몫이에요. 수고로움은 고객의 몫. 자, 그리고 5버전에서는요, 말바구니 코너 정리하시고요. 버티컬 엘리베이션. 자, 말바구전. 코너 정리를 하는데, 버티컬 엘리베이션 올라가죠. 그쵸? 뭐 한 번 잘라도 되고, 3번 이상 잘라도 되고. 그 대신에 희한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 희한하게, 이만큼 딱 삐져나오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만큼 커팅을 해줘야죠. 여기 말바구 코너 정리죠? 정말 희한하게. 왜 그럴까요? 여기 각이 90도가 나왔을 때, 이 각이 90도가 나올 때까지. 요것만, 오버빗질에 90도가 나올 때만 요 각이 생겨요. 이 코너 정리를 하면 정말 신기하게 뚜껑머리가 없어져요. 근데 아까 너무 많이 잘랐죠? 요 각을 너무 많이 잘랐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났어요. 러프 존에 그 부분에 3차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3차 가이드라인에 러프 존이 선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크로체크로 또 그걸 다 해결을 했어요. 또. 자,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사이드 언더 후대각 디스커넥션, 엘리베이션이죠. 후대각을 해서 30도, 45도, 60도 우리가 각도를 잡았어요. 자, 30도, 45도, 60도는 왜 잡았을까요? 로우 그레디에이션, 전 세계를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전 세계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크로체크 하시고 4가지 위험 지역에 질감화 디스커넥션 넣으시고, 5번째는 정교한 2차 가이드라인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익스테리어 진행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테리어 진행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작품이 그냥 나와. 신기하네. 신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와. 그리고 가벼움과 모험이 또 존재를 하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언더존의 층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오버존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볼륨이 완전 다르게 연출이 돼요. 똑같이 1교시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길이 선정을 먼저 항상 해주시고요. 사실 자연시술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있는데, 자연시술각이라는 개념에서 두상이 둥근 상태에서는요, 자연시술각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시술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두상 복면에 피부에 닿기 때문에 지금 원핀 거거든요. 원핀 거는 1도의 각이라도 무조건 생기거든요. 자연시술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프리핸즈 컷에서 하는 건 이거는 자연시술각이 가능해요. 자연각이었는데, 프리핸즈 컷에서 자연시술각을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사각의 라인이 생겨요. 사각의 라인이 생기면서 수술 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저분해지는 머리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층이라는 걸 내요. 근데 그 층을 아주 빗질이 잘 되겠죠? 섬세하게. 그래서 두상 곡면의 각도 60도의 층을 섬세하게 버티컬로 해서 층을 내요. 이렇게. 자, 다시. 그 대신에 버티컬로 어디로 가느냐? 리버즈로 가요. 리버즈로 버티컬 60도 각도로 층을 내서 최대한 짧게, 자, 60도 각도로 층을 내서 자, 미용에서 가장 꽃은 목선이에요. 분명히 앞머리도 잘 잘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선의 커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대한민국 미용사, 손님들이 제일 중요시다는 게 뭐죠? 목선이에요. 목선. 아주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목선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을 굉장히 중요시 따져요. 자, 이렇게 해서 리버즈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길이가 길어지죠? 길이가 짧아지고요,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콘케이브 형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콘케이브 나오는 형태에서, 자,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언더에서 오버까지는요 크로스 체크를 해서 꼭 체킹을 하셔서 선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버티컬 하다 보니까 버티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트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손가락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핑거에서 엘리베이션을 해서 각도는 최대한 적게 들면서 엘리베이션을 해서 상하 라운드를 만들어줘요. 규칙적으로. 그러면 훨씬 더 목선이 가벼워져요. SNS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냥 커트해서 뚝 자르고 이렇게 커트 뚝 자르고 이렇게 오버 빗질해서 다 커트를 해요.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시술각에서 딱 잘라요. 그리고 다 수술 쳐요. 그런 머리들은 다 나중에 다 뻗쳐요. 고객들이 제일 불만이에요. 사실 그 커트를 해주니까. 왜냐면 왜 불만이냐면 고객들은 커트를 했을 때 얘가 오래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커트를 해주다 보니까 이 목선의 가벼움이 오래 못 가고 일주일만 지나면 머리가 다시 뚱뚱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 커트는요, 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형태는 변하지 않고 최대한 3개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분명히 머리가 길으니까 무거움은 발생은 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는 커트선의 유지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엘리베이션을 해서 커트를 해서 층을 다녀서 보면 다시 또 정교하게 해서 또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콘케이브가 만들어야 돼요. 다시 60도 각도를 했으면 이제 45도 각도를 들을게요. 미들존에서 45도 각도. 각도 층을 내요. 상하 컨케이브가 또 발생이 됩니다. 상하 컨케이브, 여기서 떨어지는 선이 상하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자, 리버즈 45도 상하 컨케이브 발생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라겠죠? 왜요?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45도. 당연히 이 각도에 의해서 귀는 파이겠죠? 층에 의해서 귀는 저절로 파여집니다. 판넬폼은 많이 잡히는 거. 네? 판넬폼은 많이 잡히는 거. 많이 잡죠? 조금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분 커트죠. 그러니까 모든 커트가 5분 만에 다 끝나죠. 양을 많이 잡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뭘 많이 해요? 양을 많이 잡고 엘리베이션. 크로스 체크도 많이 하죠. 네. 굳이 지금 이렇게 양을 기본으로 잡는 시간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크로스 체크로 더 정교하게 만들자. 이게 MMS 커트의 방식이에요. 굳이 초벌 커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자, 45도를 했죠? 그럼 여기도 45도. 잡고요. 자, 다시 사이드 30도, 45도, 60도. 여기 코너 정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해놓지 않은 것도 있어요. 두 번째서부터 이제 들어갈 건 뭐냐면, 자, 요 상태에서 전대각과 후대각을 했죠? 요 상태에서 뒤에는 버티컬 했어, 안 했어요? 버티컬 했죠? 사이드도 같이 버티컬. 45도.
아까 그 각도에 맞춰서. 그 각도에 맞춰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숱이 없는 사람은 굳이 버티컬 안 해도 되죠. 숱이 없는 사람들, 근데 두상은 튀어나왔으면 해야죠. 두상 따라 해야죠. 머리 숱 따라 하는 게 아니고요. 두상 따라 하는 거예요. 두상 따라. 평면이면 안 해도 되고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자연 밑재한 상태에서 원핑거 엘리베이션. 항상 두상이 우선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에서 물건 중에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세? 물건이 더 힘써야 되겠죠? 커트에서 어떤 게 더 힘이 세? 두상이 힘이 더 세요. 자, 여기 체크 안 하니까 어때요? 좀 불편하죠? 여기 체크 안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불편한 부분은 전대각에서 수평에서 아주 미세하게 전대각은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만 부채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커트선이 어디로 말려도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형태선이 발생이 돼요. 약간 미세한 후대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세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삼각형의 원뿔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대각의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머리가 아까 따로따로 놀았던 머리가 빗질을 해놓으니까 같이 놀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말려도 안 뻗쳐요. 그러니까 숱을 안 치고 있어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쪽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 45도 각도로 45도가 이 머리카락 자체에 그걸 말했어. 지면의 각도예요. 여기 각도 아까 지면의 각도 45도, 지면의 각도 45도. 자, 한 다음에요. 지면의 각도 30도. 하나, 45도, 60도.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자연 빗질 원핑거 엘리베이션. 버티컬? 네, 자, 네, 버티컬 진행하시고요. 버티컬 하면 좀 더 가벼워지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버티컬 하면 머리 사이드가 가벼워지겠죠. 사이드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버티컬 리버즈. 그 대신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백사이드에 있는 부분을, 자, 원핑거 꼭 여기 원핑거 하셔야 돼요. 원핑거. 그래서 후대각, 예민한 후대각으로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머리가 커트선이 연결이 잘 된 것들은요,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보면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연결이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커트를 했는데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자, 후대각, 그러니까 손가락은 후대각이에요. 그 대신에 리버즈 방향으로 엘리베이션 돌려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코너, 여기 코너를, 말하자면 2차 가이드라인에 쭈껑머리를 크로스 체크해서 없애주는 작업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끝에 연결선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행위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자,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자, 서서 커트로 진행하죠. 서서 커트로 자, 서서 커트로 해서 원 포인트 파팅 원포인트 파팅 삼각 섹션 타셔가지고요. 자, 크레스트는 여기죠?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각도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들면 나중에 떨어질 때 커트선이 이렇게 나와요. 커트선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커트선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항상 커트선은 그레디에이션 지금 45도 각도에 커트선은 수직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했을 때 머리가 뻗치지 않고 볼륨은 살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뻗치지 않는 볼륨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를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냥 똑바른 자세에서 하다 보니까 각도를 여기 기준선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선 있네, 여기서 대경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해. 나 수평 지켜주는데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뒤로 똑바로. 네, 뒤로 똑바로. 이 뒤로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뒤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손가락 수직. 뒤로 똑바로 손가락 수직. 그럼 여기에서 언더는 인크리스, 로우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레디에이션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하이가 위로 가죠. 하이가 언더에 위가 오버로 올라서 로우 그레디에이션. 두 상품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반대쪽 크레스트 뒤로 똑바로의 지면의 각도 수직. 뒤로 똑바로 지면의 각도 수직. 내 몸을 항상 낮춰야겠죠? 이거 자르려면. 근데 우리 몸은 항상 높아요. 커트는 내 손과 이 손과 내 눈높이는 항상 동일선상이 있어야지 커트선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커트를 대충 하다 보니까 내 눈과 손이 항상 따로 놀아버려요. 같이 가줘야 돼, 항상. 그러면 각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항상 커트를 할 때 보면 내 손과 눈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다르게 가다 보니까 커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자세, 높이. 자, 45도로 각도를 하니까 지금 층이 어떻게 됐어요? 1대 1이 나와요. 45도의 층이 발생이 됐을 때. 똑같이 크레스트를 기준점에서 리버즈로 계속 진행합니다. 리버즈. 손가락이 수직인 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손가락 수직, 지면의 각도 수직 꼭 지켜주셔야 돼요. 수직인데 크레스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수직이에요. 아셨죠? 크레스트를 여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레스트는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가장 사람들이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커트를 보면 뚜껑 머리가 항상 져요. 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가 뒤로 똑바로 90도를 하다 보니까 말가국점 코너 중에 무거움이 뚱뚱함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떨어지는 선이 뚜껑머리가 생겨요. 이 뚜껑머리를 생기는 거를 이 각도에 90도, 요 각도에 90도로 들어버리면 이렇게 들면 모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의 코너를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근데 자, 요 행위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점은 이 상태에서 내가 파마를 말면 파마는 이렇게 나와요. 마른 물로. 파마한 모든 머리는 이 상태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번 행위를 더 해야 돼요. 커트를. 그게 뭐예요? 리버즈 대각 위로. 전 세계에서 파마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기법은 대한민국에서만 존재를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 MMS 방역성 커트가 한국형 커트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한국인한테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 커트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서 대각, 리버즈 각도로 빗질 내서 여기 코너 정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코너 정리 해서 요 상태에서 커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버티컬 온베이스인 거예요. 버티컬 온베이스에서 얘를 이렇게 빗질을 해놓으면 양쪽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대칭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위에 탑에 빗살무늬 톡이 나면 뭐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빗살무늬 톡이처럼 파팅을 타야 된다는 거죠. 두상으로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두상 둥근 거에 규칙적인 사각을 파팅을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 정리. 해놓으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자, 위에 빗질을 해볼까요? 빗질을 했을 때, 자, 1교시 때는 어땠어요? 여기가 삼각형이었죠? 네. 여기가 삼각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2교시는 지금 리버즈 대각 위로 코너로 정리를 했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여기서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라운드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네들은 파마를 말아서 여기서 뽀글뽀글 이렇게 말았어. 뽀글뽀글 말면 나중에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코너 제거를 안 하면 이렇게 마른 모로 떨어져요. 파마 웨이브로 말면. 근데 만약에 볼매직이면 상관없어요. 볼매직만 한다 그러면, 웨이브가 아닌 볼매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커트를 하셔도 되고요. 볼매직이 아닌 웨이브에 있는 모든 커트는 이 행위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행위를 안 하면 무조건 마른 모가 나와요. 정말 보기 싫죠? 그쵸? 막 수쳐서 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커트가 값어치가 없어요. 모든 디자인은 커트로 잡는 거지 파마로 잡는 건 아니에요. 값어치 없는 커트를 하면 안 돼요. 고급스러운 커트를 해야지. 자, 그리고 나서 곡선 빗질. 자, 디스커넥션이죠. 사이드 아까 자 30도, 45도, 60도 각도를 했기 때문에 오버, 사이드 오버와 언더는 디스커넥션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미들. 무겁죠? 앞에 머리가 좀 무거워요. 미들만 버티컬로 층 살짝 내줘요. 어디로? 자, 프론트 센터 포인트잖아요. 자, 그래서 층을 내줘요. 파팅은 여기 기준이죠. 얘 기준이 아니고 여기 파팅이 90도. 요 파팅이 90도. 요 파팅에 90도. 그러면 각도가 빗질할 때마다 각도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굴려졌으면 굴린 것대로 내가 방사형으로 90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요 파팅이 90도면 자, 요 두상 파팅에 90도로 내가 굴려져있죠. 이렇게 해서부터 계속 굴러가죠. 여기 파팅이 90도니까. 요 파팅에 90도니까. 요 파팅에 90도.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다 냈어요.
자, 층이 몇 도인시에요? 1대 1이에요. 1대 1. 45도의 각도의 층은 1대 1이 나와요. 백 벌리면 아주 많이 살죠. 그쵸? 목선 살고요. 자, 수술 안 치면서도 가이드선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집에 가서 막 툴툴 털고 어디로 말려도 머리가 안 뻗쳐요. 드라이 할 필요 없는 커트. 그 대신에 오븐 커트. 오븐 커트에 드라이 할 필요 없는 커트. 말리기만 해도 되는 커트. 자, 이제 커트를 잘 했으면 가이드라인에 초벌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감 텍스처를 넣어야 되겠죠? 텍스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이렇게 파팅을 타요. 자, 이렇게 파팅을 타서 사실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라는 거는 머리숱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머리숱이 많은 부분. 머리숱이 많은 부분은 많이 치고 머리숱이 없는 부분은 더 적게 치면 되고, 머리를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숱을 많이 치면 되고, 머리숱이 없는 부분은 숱을 더 적게 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머리숱이 많고 뚱뚱한 거 싫어하죠? 자, 그러면 몇 프로? 50%. 50%라는 얘기는 뭐냐면 길이에서 50%의 숱을 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사이드번, 위험 지역이죠? 사이드번만 다시 뭐예요? 50%의 숱을 다시 한번 쳐요. 자, 숱을 다시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가볍게 났어요. 이런 아주 많은 가벼움이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여기 백사이드. 백사이드는 어때요? 자, 길이가 백에서는 길이가 짧은데 얘 사이드에서는 머리가 길죠? 리버스 사이드에서 했으니까 길어요. 그러면 이 길이를 살려주면서 얘를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50%에서 충을 내고요. 다시 50%. 자, 원도에서는 슬라이싱을 다시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층 내지 마세요. 여기 숱 많지, 머리숱 없지, 머리숱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대줄 수 있는 머리숱을 많이 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다시 50%. 자, 티닝이에요. 티닝으로 하고 다시 슬라이싱.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제일 머리가 많이 무거워서 손님들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귀에 이렇게 꽂았을 때 이 부분이 뚱뚱한 것도 손님들이 싫어해요. 이 부분 뚱뚱한 거 너무 싫어하죠? 자, 이렇게 귀에 딱 꽂았을 때 느낌 계속 슬림하죠? 이거는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숱이 필요한데 그게 30%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다고 뿌리 모근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모근까지 들어가면 또 뜨거든요. 그래서 30%나 50%가 가장 적당하시면 돼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30%,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한 50%까지도 우리가 층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귀에 살짝 꽂았을 때 이 부분의 뚱뚱함이 덜한 거죠. 여기 그래서 뚱뚱함이 덜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서 50%를 수술 치는 거예요. 자, 50%까지. 그래서 50% 수술 치면 질감을 해놓으면 이렇게 넘겼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질감 처리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크레스트 위에는 오버 있는 부분은 50%까지 치시면 안 돼요. 자, 50%까지 치면 분명히 볼륨은 살아요. 뿌리 쪽에서 살아있는 부분이 볼륨을 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머리가 자라면서 얘가 안테나처럼 이렇게 서요. 속에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몇 프로? 30%만 치셔야 돼요. 30%. 30%의 질감으로 모양을 잡아서, 자, 커트선이 연결이 잘 되다 보니까 쓱쓱쓱 넘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벼운 질감이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해요. 자, 다시 크레스트 윗부분 오버존에 있는 머리는 핀셋을 잡고 뭐예요? 자, 파팅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앞쪽서부터 해서 30%. 자, 50% 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50% 치면 머리가 나중에 서서 이렇게 안테나처럼 다 서버려요. 그래서 50%가 아닌 30% 위주로 층을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핀셋 없이 이렇게 후대각으로 해서 파팅을 이렇게 후대각으로 해서 빗질을 해서 틴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죠.
식으로 스캔이 달라집니다. 자, 반대쪽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크레스트 기준에서 사이드는 2분의 1로 잡고요. 백은 후대각, 다시 후대각, 목선. 자, 언더, 미들, 오버. 이것도 3등분을 나눠서요. 3등분을 나눠서 자, 50%. 자, 사이드번 하시고요. 네이프 그리고 나서 포인트. 자, 똑같이 사이드도 침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목선에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형태가 잡혔어요. 자, 위에 사이드 오버, 백 오버는 30%. 자, 이렇게 버티컬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백, 자, 언더에서 오버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커트를 치는 때 이렇게 굴려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서. 왜냐면 여기서 겉에서 슛을 치게 되면 이 머리가 나중에 안테나 선생님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버리게끔. 그리고 이렇게 덮으면서 자, 층이 이렇게 콘케이브로 질감을 넣으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그레디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데 질감을 넣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질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콘케이브 질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좀 더 쏙쏙 더 잘 들어가겠죠. 그쵸? 말려서. 시작은 30%로 시작하지만 끝선은 어떻게 해요? 끝선은 뭐 한 10%밖에 안 돼요. 끝선은. 그러니까 머리가 깔끔하게 숱을 안 쳤던 머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딱 눌렀을 때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형성이 되죠. 이런 데는 50% 하셔도 돼요. 대체적으로 근데 손님들이 앞쪽에 머리 숱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50%로 숱을 쳐서 질감을 넣어서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질감을 좀 더 많이 해서.
사실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대각에 물결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넘기면 요런 느낌 너무 이쁘죠? 반대쪽도 똑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질감이 했을 때만 요 느낌이 나와요. 선이 연결이 잘 된 것들은 이런 물결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다. 앞에도 조금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질감을 아까 이제 미드 삼각형, 미드 버티컬 삼각형에서 가볍게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 상태에다가 앞머리가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연출하고 싶으면 베이스를 넘어가요. 베이스를 넘어간 상태에서 1cm를 기준선을 잡아요. 1cm 기준선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엘리베이션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서 부채형으로 굴려서 엘리베이션으로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항상 얘기했듯이 이 각도는 60도까지. 우리가 여기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말아버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또 뚜껑머리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커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머리카락만 자르려고 하는 행위가 너무 강해요. 두상을 이해하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두상의 라인을 이해하고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머리가 뻗치거나 안 뻗치는 걸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두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만 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흐름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상을 이해하면 머리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죠. 두상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만 배우고 두상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게 나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깝거든요. 모든 시초는 두상의 구조예요. 두상의 구조, 모류 방향, 그리고 떨어지는 모래의 흐름, 이런 거를 다 맞춰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고객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가벼워졌죠? 이렇게 손질은 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탑의 볼륨을 살리고 싶으면 사실 뿌리 볼륨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볼륨을 살려야지 커트로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2교시 45도는요 45도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요? 1대 1이 나오는 거죠. 1대 1. 45도의 각도를 하면 층이 1대 1이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여기 목선이 60도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밸런스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1대 1하고 저번 시간에 한 건 45도 각도에 저번 시간에 한 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목선이 저번보다 더 가벼운 거고요. 예, 훨씬 더 가볍죠. 그 대신에 볼륨 라인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저번 시간보다 지금 시간이 훨씬 더 백볼륨은 더 많이 산다. 이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제 느끼시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좀 쉽게 커트를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성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 표준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깨우칠 수가 있어요.